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입니다. 1년 7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죠. 이 내용 보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대선 주자 지지도 28.4%, 이재명 지사 21.2%,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0.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1, 2위 구도는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상태고요. 20%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SBS의 의뢰로 입소수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뤄졌고요.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수준입니다.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차이 7% 내외이기도 합니다. 나란히 또 20%를 기록하고 있기도 한데 이 같은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신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유지되어 오던 이낙연 의원의 그 대세론이 꺾였다. 그동안 한때 40%도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대는 안정되게 지켜온 셈이었는데 지금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낙연 의원이 총리 때는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난 총선과 특히 그 이후에 어떤 애매한 발언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안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대표적인 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건을 두고 그 피해 여성을 놓고 어떤 명확한 입장을 보여줘야 되는 게 위치라고 저는 보는데 피해 호소 고소인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흔들었던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보자면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약진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20%에 안착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2022년 3월까지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유력한 대선 후보의 한 명이 아니냐. 네. 두세 명 중에 한 명으로 진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의 여러 상황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그동안 발목을 잡아오던 대법원 네.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로움과 또 그동안 에서 벗어난 어떤 기세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거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 이 경우는 오차 범위 밖이라고 네. 봐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근데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청년 수당, 청년 기본 소득제, 그리고 긴급 재난 지원금 문제, 오늘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내 집 마련, 주택 보급, 임대주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네. 명확한 입장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이 확실하게 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굳이 하나를 더 그걸 하자면 이제 야권 후보 부분에서의 문제인데 일단은 그 부분은 추후에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일단은 양강구도가 네. 만들어진 것 자체가 가장 큰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좀 전혀 다르게 이 윤석열 후보는 후보도 아니잖아요. 그냥 검찰총장일 뿐이고 네. 또 흔히들 우리가 분류를 야권으로 분류했을 뿐이지 본인이 아직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조차도 아직까지 그걸 유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야권에 제대로 된 잠룡 후보들이 약진이 없다. 이제 실제로 보면 오세훈, 한기환, 안철수, 홍준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상당한 갭을 이렇게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막연하게 윤석열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야권 지지자들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낙연, 이재명 이분들에 대한 지금 지지조가 박빙이다 아니다 별로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어떤
김부겸, 이낙연 간의 차이라든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갈라진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실제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거명 안 되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라든지 그러면 내년분에 이제 판단하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갔을 때 실제적으로 그 동안에 이제 올 8월부터 내년 그러니까 6, 7개월 동안에 오세훈, 안철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약진해 가느냐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내년 초에 나타나는 성적표가 진짜 네. 대선의 어떤 레이스의 어떤 각축을 보이는 지지율이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 전국에서 빠르게 움직여준 부분, 그 다음에 청년과 어떤 서민들에 대한 분노를 상당히 많이 해결해준 부분, 그리고 이번에 특히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것이고 이제 그런 반면에 사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총리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터전을 여러 가지 스피킹을 통해서는 이게 발판을 구축하지 못하고 네.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도 이제 유보돼 있는 정말로 충청이나 강원도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대세론에 따라가는 부분이지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남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가 있는 6% 차이에서의 어떤 이낙연 대 이재명이라 그러면 부울경에서 나타나는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이 실제로 들어가서는 그나마 이제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상당히 약체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보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론조사 하나 더 좀 여쭤볼까 합니다. 국정수행 지지율, 정당별 지지율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은 조금 올랐는데 이렇게 상반된 흐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컨벤션 효과를 조금 갖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제 전당대회 레이스에 들어갔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리더들을 이제 추구해 간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전에는 사실은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같은 트렌드를 보이는데 이제 전당대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래의 리더들을 뽑는 이제 그런 관심을 가면서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이제 유지되거나 조금 올라가는 흐름. 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 대척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 상당히 많이 이제 최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흐름세가 급박하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경기 문제 또 코로나 전국 자체도 그렇게 평이하게 진압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여권의 지지층들이 말하자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고 있는 효과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 의원님께는 좀 이 같은 내용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야권 차기 잠룡들 잠깐 여론조사에서 봤습니다만 크게 부각이 못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히려 현 정권에서 임명이 된 윤석열 총장이라던가 또한 문재인 정권 초기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오히려 야권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에 대해서 반대층들이 상당히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사실 이 정권 출범하고 3년 동안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그나마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 되자 말자 조국 사건을 비롯해서 속 시원하게 한다. 그리고 네. 어떤 원칙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 같고 본인은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빼달라 그랬는데도 일정한 지지층을 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여론조사를 하는 게 너무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정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다. 네. 또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출범하고 첫 부총리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과 알력 갈등 이게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퇴임할 때도 그렇게 네. 흔쾌하게 기분 좋게 나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4.15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로 영입하려고 그랬고 그에 따른 상당한 진행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네. 사실 여기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오랜 관료 생활을 해온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분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5% 이상 나타났던 오세훈 전 시장, 안철수 대표 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더 분발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또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군요. 오세훈 전 시장이라던가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등 야권에도 잠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